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모든 뉴스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보통 웬만하면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굉장히 그 연예나 뭐 예능, 드라마, 영화 이런 그 문화 쪽 컨텐츠가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가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자유 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약간 좀 오락적인 부분이 대중의 관심을 제일 많이 끌고 가면서 트렌드를 이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윤석열 탄핵 이슈 이런 정치적인 급변한 상황에서는 이게 다 씹어 먹어요. 대한민국 살아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안 그런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 평소에 이번 상황 같지 않은 평소에는 다들 막 정치 잘 모른다 그러고 관심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탄핵 같은 이슈 한번 터지면은 모든 트렌드가 정치에 쏠려요. 그리고 다들 정치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 없고 아는 거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제 주변 제 지인들,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정치 얘기를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마치 그것이 현명한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 투표장 가서 투표할 거면서 왜 뭐 아닌 척 하는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의 트렌드는, 정치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 트렌드에서 이제 큰 화두가 두 개가 있는데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좀 끝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키면은 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좀 주제 포커싱을 좀 강력하게 맞춰가지고 짧게 얘기하려고 끝내려고 하는데 요즘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이제 부정선거하고 뭐 CIA 뭐 그 좌파 제보 뭐 그 CIA 이슈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CIA도 뭐 곧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얘기할 거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번 탄핵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지금은 음모론이 아니라, 충분히 좀 의심해 볼 만하네? 라고 살짝, 변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실선거지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야말로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실선거든 부정선거든 뭐 어쨌든 원칙적으로 정당한 정의를 얘기할 거면 단 한 표라도 잘못된 표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강원도 고성인가 어딘가 그 군수 뽑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달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 선거라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해가지고 자신들을 대변할 지배자를 뽑는 게 선거잖아요? 뭐, 그게 대통령을 뽑는 거든, 국회의원을 뽑는 거든, 지방선거처럼, 뭐,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시의원을 뽑는 거든, 뭐, 어쨌든 간에, 그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선거들이 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실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실 선거는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당리당략을 결정하는 부정선거까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 휴먼 에러가 있어가지고 단 한 표라도 잘못 개표가 돼가지고 당선이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 단 한 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진 역사가 있다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부실 선거는 곧 부정 선거예요. 이 두 개를 막 이를 악물고
부정선거는 아니고 부실선거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실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곧 부정선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 세계에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는 막 선진국을 넘어서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체급을 생각한다면, 단 한 표도 허투루 개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휴먼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명분론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표가 잘못 개표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왜 다 음모론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정선거는 틀튜브, 늙은이들, 꼴통, 수구, 보수들의 음모론이라고 왜 치부를 하죠? 제가 그 음모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음모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달 착륙 음모론이 있잖아요. 근데 달 착륙 음모론 같은 거, 유시민이 좋아하는 거, 요즘 유시민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시민은 불과 한 2년인가 3년 전만 해도 달 착륙은 쇼다, 미국의 거짓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봐요. 달 착륙 음모론 또는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 반박을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자, 보면은 어쨌든 그 음모론자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다 대응이 있었어요. 음모론자들이 하는 주장을 그냥 다 쌩 까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주장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반박해 줄게 하면서 과학계 같은 데서 다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잖아. 물론 부정선거론자들이 타진요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이렇게 말이 안 된다, 막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없진 않아요. 모든 개표소의 그 CCTV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라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반박이 되지는 않지. 모든 개표소에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적인 이유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개표소에 CCTV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그리고 그 기록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음모론에 대한 반박이 아닌 거잖아. 그리고 보통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을 때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이게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어. 그리고 왜 빳빳한 용지가 있냐고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형상 기억 종이입니다 라는 이런 변명을 했죠. 이거 팩트입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근데 말이 됩니까? 형상 기억 종이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얼토당토않는 반박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그냥 부정선거는 음모론자라고 치부하잖아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요즘 개혁신당이 자꾸 제 생각과 조금 거리를 먼 행보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신당을 지지를 해야 되는지 약간 회의감이 들면서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음모론자라고 단순히 치부하고서 그냥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요즘 제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는 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짜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수 쪽 진영에서 22대 총선은 졌지만 바로 전 지방선거와 대선은 이겼잖아요. 부정선거가 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됐었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어야죠. 그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은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또 이겨서 지금 계속 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방선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은 큰 선거가 3개가 있거든요? 대통령 뽑는 대선, 국회의원 뽑는 총선, 그리고 각 지방자치장이라는 거는, 시장, 아니면 이제 그 무슨 시가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고향이 뭐 이렇게 광역시나 또는 기타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군으로 끝나는 데 있어요. 무슨 뭐 고성군, 보성군,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골 같은데, 거기는 시장 말고 군수라고 하거든요. 그 군수. 그리고 이런 시장과 군수들을 뽑는 거 말고, 이제 그 시의회, 국회의원 말고 시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방마다 이런 그 각 지방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시의원 뽑는 거. 이런 거를 뽑는 게 지방선거예요. 그렇게 굵직한 선거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뭐 병원에 막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자리가 비면은 빈자리를 뽑는 보궐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정시고, 이 빈자리 뽑는 보궐선거는 수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층들은 짜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 측이 대승을 했으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정선거 또는 그런 부실선거 시스템 때문에 보수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투표를 하는데 10명 똑같이 10명은 보수를 뽑고 10명은 진보를 뽑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 시스템이 부실해가지고 한 똑같이 10명이 뽑았지만 실제 개표를 하니까 보수 뽑은 건 8명이고 진보 뽑은 건 12명으로 막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수가 존나 잘하고 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 2표 정도는. 이게 8대 11을 이기려면 3표를 더 얻어야 되는데, 그 정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지. 불리한 지형이, 그래요. 그 부정선거 때문에 보수가 불리한 지형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도 그건 인정할게요. 그러면은, 자, 보수들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부정선거만 조지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들 네이버 웹툰 아시죠? 그 네이버 웹툰 보면은, 제일 히트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마 외모 지상주의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안 본 지 좀 몇 주 됐는데, 그리고 기억을 못 하실 분도 있는데, 그 외모지상주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실용음악관가 그 덕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세탁이 돼가지고 그 진호빈이라는 그 유도 잘하는 놈도 이제 그 주인공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웹툰 초창기에 보면은 그 진호빈이라는 그 일진이 막 정말 괴롭히던 그런 덕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덕화라는 캐릭터가 되게 키도 땅딸막하고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데, 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덕화가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지.
등하교 하는 이런 버스나 이런 그런 시간에 혼자 열심히 가사 같은 걸 쓰면서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 저작권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찾기도 힘들어서 그냥 제가 떠들자면은, 저는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감명 깊게 본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덕화가 그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읊조리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에미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 노력해야 해. 뭐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게 마음을 와닿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개인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저와 같은 보수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정치 진영, 그 선거 시스템이 보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 선관위가 하는 변명이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 등등, 그리고 뭐 특히 형상기업 진짜 형상을 기억하는 투표용지 이거 얘기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저도 이 부정선거가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정치를 개판으로 쳐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좌파나 진보보다 똑같이 좌파 진보가 정치를 1을 할 때 우리는 2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좋아요. 불합리해. 짜증나. 화가 나.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선거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정상으로 끌고 가려면은 부정선거만 핑계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냐 이거지. 우리 보수가 진보나 좌파에 비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서라도 선거를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겼었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래,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음모론은 아니다.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켜봤어요. 정치를 똑바로 한다는 게 뭡니까? 되게 짧게 요약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정치를 똑바로 한다는 게 뭔지. 단순히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감히 그거를 정의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의 그냥 조금 일개 시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 그 국가 정부 시스템에는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국방부, 뭐 교통부, 뭐 등등등 많잖아요. 이 분야에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인들한테 대우 정말 제대로 해주고, 특히 의료계 이슈, 뭐 의대 증원 같은 거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지 않고, 이런 거 잘 했으면은 총선에서도 근소하게 이기지는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의료 이슈는 제가 숱하게 얘기를 해왔었고, 군대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해왔어가지고
그 얘기를 또 디테일하게 풀어내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 2배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가 선거에서 계속 지는 거는 부정선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지금 정치 지형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더욱 잘하자. 이 부정선거 또는 CI 이슈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인정해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리 보수들은 우리의 가치, 비전을 계속 어필해야 된다. 이 국가를 떠나서 인류, 인간 사회, 인간 문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꾸준히 잊지 말고 어필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셋, 이런 거. 그게 무엇인지, 아무리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험난해도 그 중심을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한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날이 더웠을 때 시작했던 제 유튜브가 어느새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었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여전히 추운 날씨,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